안녕하세요. 서희파더TV의 해반장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데요. 모두 가족 또는 사랑하는 분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2021년 남은 사거래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12월 24일 금요일 시간의 특징주와 주말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회에서 웰바이오텍이 상한가로 마감하였는데요. 보유 중인 금영 ENG 주식 5만 주 전량을 350억 원에 양도 결정하였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차트가 역배열로 지속하여 하락 중인데요. 매매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구형테크도 시간외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현대차 전기차 이슈로 DIC가 장중 상한가로 마감한 가운데 구형테크도 금요일 장중 20%가량 동반 상승하였으나 5% 선에서 마감하고 시간외에서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현대의 아이오닉5, 제네시스 GV60, 기아의 EV6가 미 전기차 전문 매체에서 2022년 유망 전기차로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금요일에 거래대금이 붙지 않고 관련주들 상승했지만 월요일에 거래대금 붙어주면서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이 시세를 주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로보티즈가 시간외에서 8%가량 상승한 것을 비롯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시간외에서 또 한번 상승을 보였는데요. 계속 특별한 이슈가 새롭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장중 계속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CES 2022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과 달리 오프라인에서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구글, MS, GM 등 주요 기업들이 불참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삼성, LG를 필두로 400개의 기업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행사 자체가 소외될지 모르겠지만 관련주들이 시세가 나오면서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잘 대응하시면서 매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제약은 장이 끝난 후 394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결정되었는데요. 금요일 기준 시총이 1,100억 원인데 시총에 비해 규모가 좀 커 보이는데 시간외에서 하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바른손과 비덴트도 추가 상장 전환 청구권 행사로 시간외에서 하락하였습니다. 이번 주말도 여전히 코로나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도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에 육박하고 프랑스에선 10만 명을 넘겼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 65%가 증가한 수치이지만 평균 사망자는 3% 증가한 것으로 보아 확실히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은 적은 듯한 모습입니다. 오미크론이 현재 백신으론 막기 힘들다는 미국 연구진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신종플루 때처럼 타미플루와 같은 확실한 치료제가 나와줘야 할 것 같은데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이슈로 KPX 생명과학이 지난 수요일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현재 주가는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mRNA 컨소시엄에서 임상 개발을 맡은 ST팜은 임상 1상 시험 계획 신청을 했다는 이슈로 24일에 신고가를 기록하였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도 임상 3상 효능 평가를 시작했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CRO를 담당하고 있는 캐몬이 지난 목요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금요일에 계속 하락했는데요. 현재 백신으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무력한 만큼 새로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서 작용할지 관련주들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정재 정우성 배우의 소속사인 아티스트 컴퍼니 지분 인수 이슈로 위지윅 스튜디오에 상승이 있었는데요. 정우성 씨가 제작을 맡은 고요의 바다가 금요일에 넷플릭스에 공개되어 글로벌 7위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 좋은 평도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주가가 이와 함께 반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 때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여전히 6위를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오징어 게임은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텔레비전 부분과 드라마 나무주연상 후보에 이정재 배우가 올랐고 시상식이 1월 9일 열릴 예정인 만큼 재료는 남아있는 모습이니 전까지는 관련주들 지켜봐야겠습니다. 위메이드 컴투스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경쟁 본격화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두 종목은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당분간 계속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에디슨이 늦어도 1월 7일까지 본계약을 하겠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자금 확보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계속 있는 만큼 주의해서 매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결합심사가 다음 주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뉴스가 있는데 오미크론으로 인해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분류되는 항공주가 시세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GSE가 유럽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지난 수요일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그 이후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지속 하락하는 모습인데 유럽 천연가스 가격에 키를 쥐고 있는 러시아가 친러시아 성향인 세르비아에 충분한 가스를 공급할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회담을 준비하며 러시아군 1만 명이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철수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가스 가격에 영향이 있을지 그로 인해 GSE가 다시 한번 상승 또는 하락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는 거래대금은 크지 않았지만 정치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컸습니다. 주말 정치 쪽 이슈로는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선 후보가 된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허위 이력 관련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오전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일자리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하고 안철수, 김동연에도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행보가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매매하기 힘든 구간으로 보이긴 하지만 트레이딩할 구간을 주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더 트레이딩 카페의 시간외 특징주에 금요일 시간외 특징주와 주말 이슈 함께 업로드할 예정이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29일은 배당락일이고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이날까지 매도를 해야 대주주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양면이 있는 날이라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0일이 폐장일이고 31일은 장이 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족과 함께 2022년 첫 해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요. 저를 포함하여 서희파더TV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의 계좌가 내년에는 빨갛게 타오르기를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일요일에 돌아올 예정이라 오뜨 혼마님이 다음 주에는 주말 이슈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혼마님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2주 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2021년 남은 4거래일 잘 마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